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집값을 바라보는 큰 흐름의 줄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은행의 대출 여력, 또 줄어드는 유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대출 여력이 점점 쪼여드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요. 대출 여력도 없고 유동성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 아니면 모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집을 매입하고 난 그 이후부터 집값이 날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이 매입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꺾일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유동성 자금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가격 상승의 여지에 항상 불을 댕길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집값 하락의 징조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시장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크면 아무리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놔도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꺾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 시장의 6개월 선행지수를 나타낸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의 낙찰가 분석을 한다든지, 경매 투자자들의 안목으로 일반 집가 시장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경매 투자자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면 더 높게 낙찰이 되는 거고요. 미래 가치보다 현재 상태의 수익을 좀 더 우선하게 된다고 하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매라는 특성상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나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이익이 더 크게 되는 것을 투자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낙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바로 짚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의 하락을 나타낼 때는 경매 가격이 여지없이 떨어지는 거고요. 경매 입찰 참여자부터 수가 감소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참조하신다면 집값이 하락할 때가 어떤 때이고 집값이 상승할 때가 어떤 시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들도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 곧바로 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징조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상승도 마찬가지지만 하락도 이것이 시장에서 피부에 확 와닿는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집값의 하락의 징조들은 우리가 상승장에 있을 때는 하락의 징조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락장에 있어서는 상승장이 잘 보일 것 같아도 의외로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고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대책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어찌됐건 집값 상승에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락도 반드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의 징조들, 그리고 내가 집값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어떤 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과 다양한 징조들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이끌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정말 잘 보이는 것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징조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